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 등에 넣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조국 법무장관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참여연대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공동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리기 전인 지난 28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직 사임과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영남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태풍 미탁의 북쪽에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고 오전에는 전북과 경북 지역까지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지방에도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가 30에서 80, 남해안은 10에서 50,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8도입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미세 뉴스보세의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와 2부까지 쭉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 시작하기 전 있었던 6시 뉴스, 첫 뉴스가 무엇이 될 것인가 두 분께 퀴즈를 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방안 주문, 네,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자, 그게 첫 뉴스가 될 것이다. 아이고, 참 네. 어떻게 이런 걸 다 맞춥니까? 예, 능력이에요, 그것도. 예, 이런 건 능력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이런 건 있고 예, 이런 건 있어요. 네, 예. 어디는 없고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네.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똑같은 걸 하려고 했으나 그래요? 비겁한 변명이라서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둘 다 아닐 거라고. 김용민 씨에 대한 평가요? 예. 김용민 씨가 뭘요? 둘 다 아닐 거라고 둘 다 아닐 거라고. 예. 이거야 뭐 자로젠 듯한 중립이니까 어느 한편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둘 다 틀릴 거라고 했습니다. 네. 둘 다 맞힐 거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자로젠 듯한 중립. 자, 자중 콘서트 인 부산 10월 4일 금요일 저희가 드디어 부산에 갑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두 번째 공개 방송이 부산에서 열리는데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그 시기 아닙니까? 네. 영화의 전당 야외 특별 무대 더블콘. 네. 더블콘. 네. 더블콘이 아니에요. 더블콘 옆에서 특별 무대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부산 시민, 부산의 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부산으로 갑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와주셔야지. 또 안 오시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죠? 예. 자,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방송은 언제냐? 바로 5시 5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예, 생방송으로 5시까지 오셔요. 예. 자,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야외 특별무대 더블콘 옆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창석 평론가와 김수민 평론가도 함께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에 손 잡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오창석 평론가한테 표를 찍어준
그런 분들만 모아도 한 2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2만 명이 넘게 2만 명 넘게. 예, 저를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뭐 2만 명 넘으면 뭐그 중에 한 100분의 1만 모시고 와도 되겠네요. 예.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홍보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도록. 아이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예. 자 JYP님 사람 안 올까봐 우리가 또 가야 합니까 이런. 부산에 계시면 오셔야지. 예. 근데 서울에 계시는 건가요? JYP님? 네. 오십시오. 예, 오십시오. 대환영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주제는 극장의 추억, 나의 첫 영화입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고 친구 추가한 다음에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공개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께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금요일 부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 KBS 1라디오 오는 금요일 생방송 부산에서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야외 특별무대 더블콘 옆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승자는 김수민 평론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아무래도 또 네. 퀴즈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퀴즈입니다. 네네. 최근 이 섬에 있는 신창리 바다에서 중국 남송 시대의 인장 예. 그리고 인장함이 발견됐습니다. 네. 해저의 바위 사이의 모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 섬의 신창리 바다에서 유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3년 해녀가 조업 중 발견한 금제 장신구 이것이 처음 신고되면서 알려졌고요. 예. 이후에도 인근 해역에서 발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이 섬, 네. 우리나라의 보물이죠. 네. 삼다도라고도 불리고요. 예전에는 옛날에 탐라로도 불렸던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 네. 뭐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네. 예. 더 어려워지는 것 더 같습니다.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많이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국회에서 오늘 결의안이 몇 가지 채택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 고도화 군사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결의안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일련의 군사적 도발 행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 안은 이제 재석 의원 190명 중에 찬성 168, 반대 4, 기권 8 이렇게 표결 결과가 나서 의결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의 내용에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네. 9.19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인정해버린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결의안을 낸 분이 누굽니까? 결의안은 일단 여야에서 다 냈어요. 그래요? 이 국방 관련 전문 의원들이죠. 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백승주 의원 이렇게 각각 발의를 했는데 예. 이것을 뭐 병합 심사를 한 것이죠. 국회 네. 차원에서 통과를 시키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병합해서 의결을 했고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9.19 합의에 대한 인정이 된 게 아닌가 네.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이참에 그냥 뭐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야당도 동의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혼자서만 반대해서 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당신들도 이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 합의의 정신을 흔들면 되겠느냐, 뭐 이런 또 결의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결의안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또 도쿄올림픽 우길기 응원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고 전범기라고도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특히나 이제
국제 스포츠의 장에서는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이 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2020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 및 하계 패럴림픽 대회에서의 우길기 경기장 내 반입 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 예. 을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재석 의원 199명 중에서 기권 3명을 빼고 나머지 찬성 196명 이렇게 의결이 됐고요. 네. 또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 이제 경기장 내에 우길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길기를 활용한 유니폼이나 소품 반입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네. 2020년 도쿄올림픽 대회 또 패럴림픽 대회에서 경기장 내에서 우길기와 이를 활용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응원 행위 모두 금지해달라라고 결의를 했고 또 이제 이게 그냥 결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그리고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TOCOG에도 촉구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길기 관련한 결의안 이야기도 나눠봤고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바른미래당이 이제 한지붕 두 가족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창당 주역인 유승민 전 대표가 30일 퇴진파 의원, 여기서 말하는 퇴진이란 손학규 대표 퇴진파죠. 그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를 맡기로 하면서 네. 바른미래당은 기존의 손학규 대표 체제 그리고 유승민 대표 체제의 비상행동으로 양분이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손학규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네. 이때 바로 옆 회의실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상의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한 당에서 서로 다른 회의를 열게 된 것이죠. 같은 시간에. 예, 맞습니다. 아이고 참.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 이제 24명인데요. 12명이 이 비상행동에 참석을 했고 손학규 대표 등 10명이 최고위원회 기존 최고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최고위에 참여했던 현역 의원은 최입의 정책위 의장 그리고 네. 임재훈 사무총장 등 2명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제 뭐 심정적으로는 분당이 됐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입장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건 뭐 노골적인 분당 행위인데. 네, 맞습니다. 유승민 대표를 겨냥해서 반대할 때만 때를 잡아 나오더니 당의 실패를 논할 자격이 있나 판을 했습니다. 어이구, 예.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사사건건 반대를 당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스스로 바른미래당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실패를 얘기할 때는 실패를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논해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당대표 9월 2일에 작년에 취임했는데 제대로 협조도 안 하고 당의 실패나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계속 분열하고 방해만 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뭐 이렇게 다시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밀 그런 상황도 이미 지난 것 같고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너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고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민주평화당에 평화가 없고 네. 네, 그래요. 우리 공화당에 공화가 없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아예 그래요. 각 정파를 고루 까니까 네. 잘 어젠 듯한 중립인 저희의 그 어떤 정체성이 굉장히 빛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김용민 라이브에 라이브가 없다. 라이브가 없다. 예, 아 왜요? 또 생동감이 없다 이런 생동감이 지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는 지키되 네. 앞에 김용민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렇게 있다는 되면- 소문이 있다는 전언이 있어요. 그러면 김용민 라이브에 김용민이 없는 거네요. 김수민 라이브, 김수민 라이브. 오창석 라이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 방송해라 그냥. 인터넷 방송 무시하십니까? 그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계열사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예전에 한화테크윈이었는데요. 이 기업의 노동조합 파괴 실상을 담은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통해서 확보된 문건인데요. 2016년 3월에 작성된 이 문건을 보면은 결국에 이제 당시 회사에서 금속노조, 그 민주노총 계열 노조죠. 탈퇴 유도를 통해서 기업 노조의 교섭 대표 노조 지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업 노조는 네.
민주노총이라든지 이쪽에 속해 있지 않은 그 회사 내부의 직원만 속해 있는 그 노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금속노조 조합원 100명을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핵심 업무는 비조합원이나 기업노조 중심으로 할당하고 주변 네. 업무는 금속노조 대상으로 업무를 조정한다. 네. 이런 지침을 내렸고 이제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네. 지침을 하다라는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소모임 내 금속조합원 중 접촉 가능한 인물을 발굴해서 네. 계파 분열을 유도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업노조 쪽에 대해서는 그 상반기 평가 시에 고과 우대라든지 또 소속 부서장에게 지속적 격려 당부, 네. 부서 내 오피니언 리더 인력으로 활용 이렇게 또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 문건에 담았고요. 네. 또 그 외에도 부서별 오피니언 리더라고 판단하는 인력에 대해서 동그라미, 네. 세모, 예. X 이렇게 성향을 분류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제 분할 지배라고 하죠.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아하. 그런 전략을 수립했었다라는 것이고. 아, 이런 건 또 굉장히 네. 굉장히 진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진화의 그렇습니다. 속도가 빠른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예. 만화 송곳에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배워서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뭉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분열시키는 건 대단히 쉽다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기도 하죠. 아이고. 이에 대해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한화그룹 경기실은 삼성그룹의 과거 미래전략실에 해당하는 그룹의 핵심 조직이었고 이 한화 에어로를 삼성에서 인수한 한화 역시 삼성의 부당노동 행위를 그대로 들여와 실행했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예. 네, 이 사건 관련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이제 그 하나테크인 부당노동 행위 이 문제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그 방안인데, 집요하게 파시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측에서 예. 어떤 변호사를 지목을 해서 이 소송을 수행하자라고 하는 문건 내용이 있는데 그 네네. 변호사가 예. 김아무개 변호사인데 하필이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1년까지 일을 했고 2014년까지는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노동법 해석 업무를 봤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그러니까 문건이 작성됐던 그 시기부터 현재까지 노동부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맡은 그 변호하고 이제 노동부 자문한 내용하고 뭐 100% 겹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네네. 이 자체로 노동부 자문 변호사가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을 받은 그런 기업의 문건에 등장을 한다는 것, 네. 이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노동부 관계자는 뭐 자문 활동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김 변호사 측도 이제 정당하게 수임 대리를 했다라고 네. 해서 뭐 이게 위법이 된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이해충돌 네. 문제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발견이 돼서 논란이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김수인 평론가가 네. 열심히 말씀하실 때 한 귀로 듣고 네. 마음에 새겼습니다만 네, 네. 눈은 또 동시간대 지금 라디오 방송 네. 유튜브 청취율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청취자 수 조사를 했습니다. 딴짓을 네, 하셨군요. 딴짓을 했습니다. 네. 예. 김수인 평론가한테 마이크 맡기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맡겼습니다.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A 방송 35명, 네. B 방송 130명, C 방송 1000명, D 방송 1100명, 그리고 KBS 제1라디오 네. 1300명. 아, 1,300명. 아이고 정말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타 방송을 100명, 200명 정도 차이로 아유, 제쳤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예, 예. 6시 때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 네. 예. 마치 무슨 주식 객장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송 KBS 제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미세 뉴스 보세 이제 민해안수로 갑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패스트트랙 소환 소식, 소환 통보죠. 네. 예, 자유한국당도 정치 검찰을 외치며 서초동으로 가는가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기한수. 네, 지난 주말 민심 미니를 담은 촛불 집회가 시작됐는데 미니를 담은 촛불은 미니 사이즈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한 몇 분 고민한 거예요. 몇 분 고민? 한 5분. 5분 정도. 알겠습니다. 아이고, 피와 땀이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세 뉴스 보세 김수민 평론가, 오찬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KBS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을 요구한 그제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 이번 수사와 조사의 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먼저 돼야 하고 당에서는 제가 먼저 조사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10만 명은 나오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10만 명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집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성모병원을 바라보는 무대를 설치하고 저희가 집회를 준비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죠. 저희가 깜짝 놀랐죠. 지난 토요일 서울 반포대로와 서초대로에서 있은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이 집회의 주최자인 이종환 시사타파TV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 10만 명을 생각하고 준비한 집회. 진짜로 제대로 마이크 소리 들으신 분들은 5만에서 10만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 100만 명들은 본인들끼리 그냥 집회하고 구호 외치고 그러다가 그냥 가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봐도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죠.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혹시나 여론이 바뀐 게 아닌가 싶었는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집회 참가자 수는 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 서초구청장을 지낸 박성중 의원. 경찰이 예전에 사용했던 페르미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누에 다리에서 서초역까지 풀로 완전히 다 찼다 했을 때 5만 명이 나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전 인구 150만 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200만으로 둔갑시키기에는 과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대규모 축제 인원까지 훔쳐서 부풀렸습니다. 한마디로 판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 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홍위병 정치로 나섰습니다. 모태똥과 나치의 수법에 기대보겠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냐? 여론이 바뀌었다고 아마 이제 대대적인 선전을 할 것입니다. 한편 뉴시스와 인터뷰한 경찰 관계자. 10만 명은 좋게 넘는다고 판단. 그런데 10만도 아니고 5만도 아니고 3만이 모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29일 일요일 예배에서 지금 서초동의 법원 앞에서 예술의 전당 앞에서 어제 전국의 실제 빨갱이들 총동원해서 모인 게 3만 명이더라고. 실제로 다 모였어요. 쟤들의 실력이 드러났어. 3만 명밖에 안 돼. 집회 참석은 자발성이 제일 중요한데 동원 능력을 더 중시하는 듯. 전광훈 목사는 10월 3일 보수 우파 단체 집회를 두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0만 명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순복음교단은 내일 비상총회를 해요. 이 일 때문에. 저 오살린 순복음기도원에서 5천 명의 목사들이 순복음교단에 모여서 10월 3일 동원을 교단 차원에서 결의를 하기 위하여 내일 총회를 한다니까. 순복음총회가. 그래가지고 순복음은 총동원한다고 이제 결정 내렸어. 그리고 명성교회가 총동원 또 명령 떨어졌죠? 실제 보수 개신교회에서는 총동원령이 내려지다시피 했는데 조용기 목사의 동생 조영목 목사가 담임 목사인 은혜와 진리교회 예배에서는 성도 여러분 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데리고 나와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지역위원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모으고 모아 대형 집회가 성사된다면 혹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예견대로 곧 있으면 이제 우파 단체 쪽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냐? 여론이 바뀌었다고 아마 이제 대대적인 선전을 할 것입니다. 네, 6시 30분이 막 지났습니다. 자,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벤처스의 하와이 5-5였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퀴즈 문제를 냈습니다. 정답이 제주도였는데요. 제주도. 정답 많이 보내셨는지 지금 보겠습니다. 자, 1243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 마라도. 네. 자, 그리고 아카시즈라는 필명 쓰시는 분 아이도. 네. 6251 밤섬. 네. 밤섬이 한반도 최남단에 있진 않죠. 자, 그리고 2012번 쓰시는 분 서른도. 자, 그리고 8612번님 오! 제부도. 네. 자, 그리고 김진만님 제주도 가고 싶다. 아이고, 그렇죠. 제주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예, 진짜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됩니다. 제주도. 또 우리 저 제주도에 계신 분들 얼마나 이렇게 각처에서 동경하고 있습니까? 이 제주도를. 아, 내가 정말 좋은 동네에 살고 있구나. 자긍심을 가지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0405번 쓰시는 분 제로섬. 예, 제로섬. 자, 3625번 쓰시는 분 제주도 해수욕장에 깨끗하다 못해 투명한 바다처럼 깨끗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아이고, 자녀들 데리고 협재해수욕장 한번 가봐야 됩니다. 아유, 넓디 넓고 또 물 빠질 땐 또 얼마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지 협재해수욕장이 또 생각이 났어요. 9312번 쓰시는 분 우리 남편 김용민 라이브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이 꼭 듣는데 문자는 쑥스럽다고 안 보냅니다. 아니, 문자 보내는데 뭐가 쑥스러워요. 아유, 이분 정말 별걸 다 쑥스럽게 여기시네요. 지금 남편과 고구마 키면서 애청합니다. 전 남편의 권유로 애청하게 됐고요. 정답 제주도입니다. 아유, 예.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예, 고구마를 도시에서 계실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들리는 방송 KBS 1라디오긴 합니다만 어디서 보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서방심님 정답 곽상도. 네. 자, 그리고 9125번 쓰시는 분 제주도 청취자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태풍전이라 날이 흐리고 안개도 많이 끼었네요. 여기는 6시 뉴스가 지역 뉴스가 나와서
아 그래 전국 방송이 아니었군요. 아이고 KBS 제주방송 전국 지역 뉴스가 6시에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맨날 틀리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김수민 씨도 틀렸으니까 네, 김수민 씨한테 땡 한번 날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죄악벗은 나의 영혼.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닉네임이 죄악벗은 나의 영혼입니다. 자, 정답 뭐라고 쓰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예. 필명이 죄악벗은 나의 영혼이고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도로 끝나네요. 예. 자, 그래요. 3078번 쓰시는 분. 사다도. 돌, 바람, 여성. 삼다도 아닌가요? 하나가 더 있다고요. 쓰레기. 아이고, 제주도에 쓰레기가 많군요. 네, 다시 청정으로 돌아오라. 알겠습니다. 그래요. 사다도가 됐군요. 아이고, 삼다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제주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죄악벗은 나의 영혼님께도 좀 하나 뭐 보내주세요. 예. 정말 이 코너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재미있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세요. 죄악벗은 나의 영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평소 월요일보다는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돌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운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서창분기점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해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혼잡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 안현분기점에서 광명까지 밀립니다. 반대 인천 방면으로는 석수에서 광명, 서창에서 문화까지 밀리고요. 남동 부근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도 창원 1터널 1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현재는 처리했지만 6km가 정체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문경세제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방향으로 감곡나들목 부근 2km 정체도 역시 작업 여파 때문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곡에서 동군포 구간과 월곶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아까 그 죄악벗은 나의 영혼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때문에 제가 아직도 웃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죄악벗은 나의 영혼? 예, 죄악벗은 나의 영혼. 웃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건 제가 빵 터진 적이 없었는데 이 필명은 정말 압권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토요일에 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엄청난 국민들이 모였는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그 중간에 있는 대로가 바로 이제 반포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지하철 2호선 라인이 또 이어지는 서초대로. 이 둘이 그야말로 촛불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인원들. 그 인원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200만이다. 적게는 5만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루 종일 읽어가지고 오늘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는데 네. 근데 그날 그 촬영된 사진이나 네. 혹은 드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 그걸 두고서 몇 만이다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여튼
검찰을 향해서 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만큼 충분히 많이 오셨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 그거 가지고 5만이다. 뭐 지하철 유동 인구가 얼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팩트 체크를 하려고 드는데요. 네. 원래 이런 큰 집회가 열리면 주최 측은 조금 이제 집회 숫자를 불리기 마련이고 또 그 집회에 대해서 비판한 측은 축소하려고 하기 마련인데 네. 그날 사진이나 화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수십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반포대로를 그 성모병원부터 굉장히 넓어요. 예술의 거기가. 전당까지 꽉 채운다는 건 그 굉장히 길잖아요. 거기가 네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km 가까이 되는데 그 8차선 도로를 꽉 채운다는 것은 글쎄요 2016년 촛불에 비견할 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수십만의 인파가 모인 건데 네. 그걸 두고 뭐 5만이다 이렇게 그날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더 자극하면 다음 주에 더 많이 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박원석 의원님은 또 2008년 촛불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에 그 상황실장이셨어요. 예. 근데 집회 인원수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원래 많이 모이면 100만이에요. 제가 얼마큼이 100만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 광화문에서 예. 연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게 남대문까지 꽉 차면 네.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저쪽에 이제 YMCA 있는 데까지 네, 오른쪽으로 그 종로.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세종문화회관 뒷골목까지 사람이 꽉 차면 한 100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엊그저께 그 서초동 집회 인원도 거의 그에 비견될 만큼 많이 왔어요. 그 실제로 시청에서 왜 그 광화문 진짜 광화문 입구까지 꽉 차면은 1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어제 그 사실 인파에 대해서 뭐 얼마냐 이게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일단 국정농단 집회 이후 최다 인파가 모였다. 그렇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왜 모였느냐 그 많은 인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둬야 하는데 이 숫자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좀 건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막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당 쪽에서 좀 긴장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것 같다는 둥, 뭐 조국 수호를 위해서 나올 바에는 차라리 성폭행범, 비호를 위해서 나서라. 뭐 이런 식의 막말들이 쏟아지는데 뭐 좌좀이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관제데모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지나친 표현이죠. 이 국민들한테 표를 앞으로 받을 생각이 없다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은 그날 서초동에 집회를 가셨던 분들은 초기에는 이 조국 장관 정국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다소는 비판적인 의견을 가졌던 분들도 상당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갈수록 검찰의 수사 방식이라는 게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마치 이거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듯이 검찰이 이 상황 변화를 스스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검찰개혁을 외쳤던 것은 검찰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였잖아요. 때문에 조국 장관 진퇴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대로 저런 검찰의 이 수사 방식, 관행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방치해서는 우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 나갈 수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국민들한테 그런 뭐 이 악담과 독설과 혐오의 발언들을 내뱉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진전을 혹은 검찰개혁을 혹은 사법개혁을 원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계속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검찰의 민낯을 조국을 통해서 본 거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이제 그 첫 번째는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먼지털이 수사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나올 사람이 있냐. 이렇게 터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검찰이 여론 정치라는 것 같다. 여론을 관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 장관한테 좀 좋은 국면이 나오면 곧바로 압수수색, 뭐 기소 이렇게 하면서 사실 여론을 반전시켰거든요. 여론 관리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건 결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또 이제 한국당과 내통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뭔가 정치적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단순히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또는 뭐 정의감의 발로 이런 거보다는 뭐 숨어 있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또 한 측면은
조국 장관에 대한 동정심이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특히 따님 일기장 까지 가져가려고 했다. 그리고 11시간 짜장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에 이런 게 회자가 되면서 좀 지키자 이런 정서까지 좀 더해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시민들이 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그 토요일 집회를 앞두고 폭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11시간씩이나 걸리는 압수수색을 이걸 정상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여기에 국민들이 첫 번째로 분노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하고 현지에 있던 검사 수사팀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수사 정보를 그냥 흘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유한국당하고 검찰이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한 의구심과 분노를 가졌던 거고. 세 번째가 이것도 좀 이례적입니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이 검찰 개혁의 메시지를 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또 그날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검찰의 이 정치적인 수사 행태가 조국 장관 한 사람에 대한 위협을 넘어서서 결국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전반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위기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 주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번 주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인파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숫자 논란이 있으니까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화났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조국 수사에서 검찰 개혁으로 프레임이 좀 이동하고 있는데요. 슬로건 자체가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에 좀 초점이 두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수 이런 어떤 지지자들의 뜻은 이해는 되나 어떤 관망층이나 중도층들이 볼 때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이번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그분들까지 마음을 사로잡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집회 전문가 우리 박원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옛날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2008년도 한해를 그었어요. 그 얘기 자꾸 하시는 거는 다음 국회 등원하지 말고 광장으로 가셔라. 아니 또 전문가인데 뭐 일단 모셨으니까 또 모신 김에 또 여쭤보는 건데 지난 서초 집회는 대략 한 몇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저는 최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0만 이상이라고 30만 이상.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왔다 가시는 분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6시간 동안 있다. 집회 시간이 워낙에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원 기준으로 보면 뭐 100만 이상이라고 집계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딱 한 프레임으로 찍힌 사진만 보더라도 그거는 수십만 인파잖아요. 어떤 교수가 이거 측정을 했는데 페르미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거 측정을 해봤더니 한 30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시간에. 근데 이제 두세 배는 잡아야 한다 최소.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많게는 100만, 적게는 뭐 한 70만 이상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2008년도 그렇고요. 2016년도도 그런데 우리 또 이 386 예비군 형님들은 옆에 이제 술집에 들어가 계세요. 집회할 때 모여가지고 동문회를 하고 계세요. 그것까지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또 먼저 나가야 하고요. 근데 이걸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좀 파악할 방법은 없어요. 빈표를 한번 나눠줄까요? 제일 좋은 거는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거의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요? 요즘 핸드폰 안 가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숫자가 딱 파악이 될 수는 있겠죠. 통신사는 알겠네요. 통신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대략 알 겁니다. 경찰청에서도 이거 가지고 하주 논란이 있으니까 언젠가부터는 집회인원 집계를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하면 양쪽에서 서로 막 욕을 먹으니까. 검찰은 알지 않을까요? 혹시? 모를 겁니다. 검찰은 뭐 집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빨리 여론조사를 보라고. 우리 코너가 여론조사로 읽는 정치인데 여론조사를 너무 그동안 우리가 홀대해 왔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조사를 해봤더니요. 민주당이 40.2%로 직전 조사에 비해서 2.1%포인트 올랐고요. 한국당 30.5%.
2.0%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당 간의 격차가 거의 10%포인트로 벌어졌다. 네. 이렇게 나왔고 정의당은 5.8%로 직전에 비해서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가 어느 시점의 조사죠? 이게 이제 일주일 평균을 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리얼미터가 매일 조사를 하는데요. 일간 집계를 전체를 합쳐서 낸 그 수치입니다. 그 압수수색이 언제 있었죠? 그 월요일에 있었나요? 네,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예. 그럼 월요일 기간 동안에 주로 이제 월화수는 쭉 상승을 했고요. 네. 목금은 조금 빠졌는데 목금이 빠진 게 이제 여당 지지요? 조국 장관하고 예. 그 압수수색 당시에 통화를 했다. 네. 이제 그래서 그것이 그 검찰 수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네. 이 논란이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아까 주광덕 의원은 검찰발 소식을 받았다. 내통 논란이 있었는데 네. 그 조 장관 이 비중이 훨씬 컸죠. 네. 뉴스 볼륨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조금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치를 모아 보니까 민주당은 2.1%포인트 상승을 했고 한국당은 2.0%포인트 빠졌고 정의당은 소폭 올랐고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조사의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아니 그러면 대통령 지지도까지 하고 할까요? 예, 조사 개요를 설명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진행을 제가 할까요? 그러시죠. 예. 초대 게스트 김용민이가 나왔습니다. 예. 자, 박시영 라이브. 예. 네. 대통령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7.3%로 조사됐는데요. 네네. 직전 조사에 비해서 2.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네네. 부정평가는 50.2%로 조사돼서 직전 조사에 비해서 1.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정평가를 소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지지율만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무응답이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긍정을 빼고 나머지가 그러면 다 부정이냐?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읽어주는 게 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47.3% 집권 3년 차. 그렇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는 상당히 높은 거죠. 가장 높은. 네, 그렇습니다. 그 주로 이제 상승한 순위로. 계층을 보니까요. 30대 수도권, 중도층, 대구 경북 이런 지역에서 주로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 상승 요인들은 대개 이제 한 세 가지로 보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유엔 연설, 한미 정상회담 이 성과가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국 자택 수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11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짜장면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동정론이 확산됐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유석춘 연대 교수께서 한국당 혁신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위안부를 매춘하고 연계지어서 발언을 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았는데 본인은 뭐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반성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한국당한테는 악재였고 대통령한테는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집계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진행했고 9월 23일부터 2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44,99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6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5.6%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전화로 진행이 됐습니다. 통계 보정도 있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국 가족 수사가 지나치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나치지 않다 이게 49%, 지나치다 이게 이제 41%로 지나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또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어떤 게 맞느냐 이런 어떤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예요. 그렇습니다. 거꾸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보기 항목을 과도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물었고요. 여기서는 지나치지 않다, 지나치다.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 이거는 단일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에서도 과도하다, 과도하지 않다. 아니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묻는 게 좀 더 정확했고요. 과도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하니까 뉘앙스에 약간 차이는 있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조사는 KBS 조사는 웹 패널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 패널 조사는 정치 현안에 민감한거나 선거 조사는 조금 대표성이 흔들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리얼미터는 RDD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정확하다. 이런 어떤 정치 현안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헤이드님, 여론 아저씨, 여론 아저씨. 네. 박시영 대표님을 여론 아저씨라고 하는 겁니다. 여론 아저씨, KBS와 한국 리서치의 웹 조사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웹 조사는 뭐냐면 그 온라인 패널을 그 조사회사가 구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 같은 경우는 45만 명의 패널이 있는데요. 그 패널은 이제 응답을 하면 소정의 보상을 해줍니다. 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데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그 참여를 하냐면 보유한 패널들한테 어떤 조사가 있으면 문자를 보냅니다. 그 문자를 보내면 거기에 URL이 있고 거기에 들어와서 성, 연령, 지역 자기 지역을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20%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요. 물론 어떤 조사회사는 100% 이메일을 통해서 온라인 조사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리서치는 모바일을 80% 섞는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6개월이 지나면 응답했던 사람은 다시 응답을 못 하게끔 좀 인터벌을 둡니다. 자주 응답을 못 하게끔. 그러나 이제 웹 패널 조사는 패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선거 여론조사나 정치 현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민감한 조사의 경우에는 아직 웹 패널 조사가 정확하냐 여기에 이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대 이상의 대표성도 좀 없고요.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 지나치게 과다 표집되고 자영업이나 블루 칼라가 과소 표집되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리서치 조사 개요.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조사 기간 9월 26일에서 27일까지. 조사 방법 웹조사 응답률은 조사 요청 대비 14.8%, 조사 참여 대비 9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오마이뉴스와 의료진단 조사 어느 쪽에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실제 여론은 한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네, 팽팽하지 않나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여론 역시도 굉장히 좀 엇비슷해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검찰의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수사가 역풍을 부르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는 거 아닌가. 검찰은 자기들은 정도대로 수사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검찰 주장이고. 그러나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과 누가 봐도 수사 방식이 저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아니, 일단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좀 겸손해야 한다 권력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놔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일요일 날 집회 이후에 그 다음 날 떡을 돌리고 수사진들한테 이제 그리고 잘못한 게 없다. 라는 뉘앙스로 대통령께서 그 지시를 한 거는 이제 오늘 비공개 보고를 받으면서 그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받들겠다라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는 게 아니다. 검찰 개혁에 수사는 수사대로 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비판하고 있는 거나 국민이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검찰은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과잉 수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도 아니다. 아직 그 여론이나 민심이 제대로 검찰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